한국경제 이꼴 삼성 했는데 지금 그 삼성이 최근에 우려하던 대로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메모리에 문제가 있다. 잘 이제 가격이 다운이 되고 팔리는 것도 적게 팔린다.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한파 탓에 삼성전자가 시장 예측을 뛰어넘는 실적 쇼크,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 즉 많이 벌어들인 게 아니라 실적 쇼크를 기대하면서 지난 2년간 실적이 계속 올라가던 신기록 행진도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또 반도체 중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한국 수출도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출액 중에 반도체가 18.3%를 차지했다는, 근 20%가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반도체가 계속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속에서 지금 수출 비관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이 지금 이 분기별 영업이익이 14조 원대를 밑돈 것이 2017년 1분기 이후에 그때 이제 9조 9,600억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후에 7분기 만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18년 4분기에 삼성의 영업이익이 7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2017년 1분기에 6조 3,100억부터 시작해서 8조 300억, 9조 9,600억, 10조 9,000억, 11조 5,500억, 11조 6,100억 하다가 작년 3분기에 최고로 13조 6,500억이었는데 이제 다시 7조 원 안팎으로 툭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해진 것은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둔화되어서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주력 상품인 D램과 랜드 프레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4분기 들어서는 가격이 10% 이상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가격과 수요를 끌어올렸던 이 클라우드, 이 가상 저장 공간이죠. 이 업체의 주문량이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애플 등 스마트폰 업체들이 판매량도 줄어들면서 삼성의 그 원재료 주문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뚝뚝 떨어지고 주문량은 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올해 내내 이 반도체 상황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실적 둔화는 삼성전자의 투자와 실적을 아주 위태롭게 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G2라고 부르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가 특히 중국이 심각하고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영향도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지금 한중일 기업인 300명, 각기 100명씩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인 100명, 중국 기업인 100명, 일본 기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자기 나라의 경기가 어떻게 될 건가를 이렇게 조사를 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중일 CEO 300명 설문조사인데 한국은 60%가 경기 악화가 될 거라고 기업인이 이야기했고 중국은 18%, 일본은 3%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경기가 작년보다 많이 안 좋아질 거라고 대답한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지금 중국의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벼락을 맞았다라는 중국 기업인보다 한국인이 3배가 더 많이 한국 기업인이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대답했다는 충격적인 거죠. 자, 매경이, 한국에는 매경이, 일본에는 니혼 게자이가, 중국에는 황구시보가 이 세계, 이 3국의 기업인 각각 100명, 총 3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자, 물론 이 나라가 꼭꼭 100명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104명, 중국에서는 124, 일본에서는 88명이 참가했는데 어쨌든 한국이 이렇게 제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과 일본에는 올해 자국 경기에 개선이 되고 있지만 위험하다라는 사람이 중국은 40, 일본은 53. 그런데 한국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위험하다가 10%밖에 안 나요. 이 말이 뭔가 하면 나빠지고 있는데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다른 항목에서도 그랬는데요.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에서도 중국은 41%, 일본은 62%가 완만한 개선인데 한국은 이렇게 횡보, 현상 유지나 악화되고 있다라는 전망이 83%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무엇이 제일 경영 불안이냐 하니까 한국 기업인이 환율과 함께 인건비를 꼽은 사람이 환율 41%, 인건비 41%로 이렇게 꼽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거는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기업인들한테 물었는데요. 일본에서는 북한이 비핵화가 이루어질 거나 아니면 아마 이루어질 거나 이렇게 물은 부분에 대해서 제로. 일본의 기업인들 중에 단 한 명도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88명의 기업인 중에요. 그런데 한국의 기업인은 참가자 104명 가운데 58%가 비핵화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71%, 중국은 북한 편이라서 그렇다 칩시다. 한국의 기업인들이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한 사람이 58%라. 제가 순간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러니 망하지. 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악영향에 대해서는 한국이 74%가 악영향이 있다고 제일 많아요. 중국이 50, 일본이 44. 신흥국 자금 이탈이 불러올 악영향에 대해서도 한국이 80, 중국이 55, 일본이 66입니다. 한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악영향에 당사자인 중국은 73%인데 한국은 86%, 일본은 76%라는 거예요. 자, 세계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완만한 회복이 38, 완만한 악화가 29, 정체가 28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의 이 CEO들은 미중 무역 전쟁보다 국내 규제나 인건비가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문재인은 어제 벤처 중소기업인들을 불러다가 150명을 북한에 무슨 경협에 투자하라도 헛소리도 했지만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고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된다. 중소벤처기업이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이다. 이래 말했는데 일부 중소벤처기업인은 쓴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혁신 성장에 대한 방향성은 명확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목표가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고 한 식품회사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족들까지 올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도 개방해야 된다 했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은 정부 지원책을 열거하며 적극 투자를 당부했지만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청와대가 행사가 끝난 지 2시간 뒤에 오후 5시 40분쯤에 배포한 브리핑 자료에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쑥 빼고 남북 경협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박선택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이 아부한다고 그랬는지 북한의 질 좋은 노동력을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면 큰 시너지가 날 거라 건의하자 문이 국제경제 제재가 해결되면 남북 경협이 되고 중소벤처기업인도 많이
진출해야 된다고 답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한 요 내용만 공개했다고 합니다. 비판적으로 언급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는 다 뺐다는 거죠. 이러면서 경제인과 대화를 해요. 최저임금 갖고 하도 시끄럽고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서 최저임금 결정하는 방식을 고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소상공인 업계도 반발했고 또 노동자들도 반발했다. 그러니까 양측의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둘 다 싫다고 나자빠졌다는 겁니다. 자, 이미 최저임금이 2년간에 29.1%, 30% 정도가 올라버렸고 이제 주수당이니 이런 것까지도 다 생겨버린 마당에 소상공인들한테 뒤늦게 일해봤자 도움도 안 된다는 겁니다. 2년 내내 고통받았는데 이제서야 어정쩡한 개선안을 낸다 말이냐. 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제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신형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으로 700만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 초안은 여전히 소상공인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게 나오더라도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주유수당을 포함해서 이제 10,000원이 넘는다. 1,300원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조정해봤자 소상공인들이 좋다고 하겠느냐.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올리면 이제는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데 또 올리겠지요. 자, 문재인이 경제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이 벤처하고 중소기업인들만 만났지요. 자, 여기에 소상공인 대표라는 사람들이 한 명도 가지 못했고 청와대는 별도의 간담회를 잡겠다고 통보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최성재 회장이 우리는 반정부 단체가 아니라 매우 합리적인 단체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부분을 나쁘게 보는 것 같아 소외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문재인이 만난다 해놓고 허지부지 했는데 올해도 또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듣기 싫은 소리는 죽어도 안 듣겠다. 정말로 이 똥고집이나 배짱이 희한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라면요. 욕을 듣더라도 그 속으로 들어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최저임금 다 올려놓고 이제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데 인상률을 줄여도 이제 과거에 작을 때는 8% 10%를 올려도 6,000원 7,000원일 때는 별거 아니었지만 이제는 10,000원이 사실상 넘어갔는데 여기서 인상률을 줄여봤자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선 겁니다. 자, 5%만 인상해도 400원이 넘게 오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걸 최저임금 체계를 고치겠다고 발표를 하냐, 우리 말 안 듣고 노동 대투쟁을 원하냐고 또 협박을 했습니다. 안팎으로 꼽사등이 됐는데요. 어쨌거나 편법으로 최저임금을 10,000원이 사실상 넘도록 만들어 놓고 자, 이뤄놓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떠내놔라고 하는,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이렇게 누우면 편한데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그렇죠. 근데 누우면 또 자고 싶은 거예요. 그 만족이라는 것은 끝도 없는 겁니다. 요즘 항공사 많지요. 무슨 이 LCC라고 해가지고 로우 코스트 캐리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저비용 항공사들이 엄청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신규 항공사를 또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두 개의 이 LCC 저비용 항공사가 6개예요. 그래서 이제 제9 항공을 또 허가해 주겠다고 11월 달에 정부가 매너 신청을 받았는데 4개사가 도전장을 내밀어서 조만간에 하나가 더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같이 지금 이 좁은 땅덩어리에 국내에는 KTX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내수는 거의 이제 KTX로 호남선, 경부선이 있어서 어지간하면 이것 타면 비행기 갈 때는 다 가서 국내 항공사들이 제주도 가는 거 말고는 거의 국내선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9개, 9번째 항공사를 허가해 주겠다라는 것은 뭔지 지금 의문이에요. 그런데 매너 신청하는 업체들이 자본을 급조해가 들고 왔고 또 매너도 받기 전에 수십억 원씩 자금을 지출한 것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자금을 외국에서 유입했냐 아니면 벌써 항공사 매너도 따기 전에 정치권에 돈 뿌렸느냐 지금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엉성한 수익 모델과 지향 노선을 기반으로 파일럿이나 승무원 등 핵심 인력도 확보하지 않은 채 면허만 따고 보자라는 식으로 지금 하는 회사도 있고 심지어 회사 대표라고 이름을 올려놓은 사람이 구속된 이 범죄자도 있답니다. 과거에. 그래서 전문성보다는 결격 사유가 더 많은 업체들이 면허 따기 경쟁에 지금 뛰어드는 부분에는 자, 이 정부 역할이 책임이 큰데 항공사업을 마치 로또처럼 만들어서 항공사업을 따면 그럴싸하고 남한테 좀 보여주기 좋다 해서 이거를 갖다가 좀 빼먹자고 달라드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6개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도 제가 볼 때 곧 몇 개가 망할 거라고 보이는데 이걸 또 허가를 해주겠다고 나서는 정권은 무슨 의도냐. 이 굉장히 위험한 게요. 항공사는 사고가 나면 정비라든지 인력을 충분히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중고 비행기 몇 대, 한 두세 대 사가지고 돌리면 수리는 제대로 안 된 채 숙련된 인력은 없는 채 그 다음에 쉬지 않고 비행기 돌리다 보면 사고가 100%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또 참사로 연결되는데 이런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한테 항공사 9번째 면허를 구태여 주겠다고 국토부가 이러는 거는 누가 시켰어요? 청와대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가만히 하는 거 보면 제일 큰 항공사를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의심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집요하게 그 집에 지금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의 조시 일가요. 그래서 한간에는 결국은 지금 지난번에 뭡니까? 구조 개선 펀드인가 뭐 KCGI인가 하는 데가 이 대한항공의 주식을 사모아서 10% 이상 올려서 대한항공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겠다라는데 한간에는 그 사람의 자금 출처가 어디냐.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대한항공 경영권을 뺏겠다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뺏어서 누가 하려고 하는 것이냐. 온갖 소리가 난무하고 있어요. 정권과 가까운 한 재벌이 항공사업 진출하겠다라는 소문까지도 난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항공 면허를 내주겠다. 자, 이 정권이 저는 참 희한한 정권인 게 문재인이 지난번에 무슨 규제 완화 안 해서 욕먹는다 하니까 인터넷 은행하고 뭡니까? 원격 의료 또 카카오 뭐 카풀 같은 거 이런 게 규제 완화입니까? 문둥이 코에 뭘 빼먹고 말지요. 자, 그래서 규제 완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규제 완화의 핵심은 제조업의 노동과 그러면 이 노동 부분에서 임금 그리고 토지 문제, 토지 허가 같은 문제 이런 부분에서 또 공무원의 간섭 이런 부분에서 규제 완화를 해야지. 그때 대표적으로 웃기는 게 뭐였는가 하면 입국장에 면세점을 허가한다라고 문재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정권 들어서 또 그것 때문에 누가 깜빵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규제 완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권이요 제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다. 솔직히 항공 면허 주는 거 이거요 뒷돈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갖다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항공의 사주 일가가 잘못했으면요 깜빵 보낼 일이 있으면 깜빵 보내고 징역 때릴 일이 있으면 징역 때리세요. 하지만은 성질이 나쁘니까 너놈들은 누가 보더라도 경영권을 내놔라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 그걸 뺏어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 한쪽은 패고 한쪽은 뺏어 먹으려고.
거기에다가 차고 넘쳐서 있는 놈도 다 망해가는데 이제 항공사 환물 갔어요. 경쟁이 워낙 심하고 또 솔직히 말하면 승객을 운송해서 돈 버는 것보다 화물 운송이 돈을 버는데 대한항공도 화물 운송해서 돈 벌고 승객은 적자예요. 그런데 이 승객 실어 나르는 저비용 항공사를 또 만들겠다.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이 정권 왜 이랬는지 시간 지나면 다 밝혀질 거라 봅니다.